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토지경매에서 제공하는 박준호 교수의 그 부동산 교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에 대학에서 강의하든가 또 아니면은 보통 이제 PP라고 그랬는데 케이블 TV에서 특별히 부동산 TV에서 이제 저를 많이 보셨는데 개인 방송으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그 사무 직기를 이제 개인 방송용 직기를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방송용을 제가 손수 만드는 거가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원은 이 메커니즘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첫 방송은 테스트 방송입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여러분 30분 단위로 방송을 제공해 드릴 텐데 오늘은 바로 뭐냐면 이 기계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메커니즘 자체를 기계가 돌아가는 자체를 제가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런 방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아마 그 내일서부터 첫 방송이 나가는데 일단은 제가 테스트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시중에 그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통 부동산을 교육을 받으시든가 어디 가서 하시게 되면은 바로 뭐서부터 나와요? 동산은 무엇인가, 부동산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갖는 게 동산을 갖느냐 부동산을 갖느냐라 우리는 갖는다라고 하는 자체, 소유라고 하는 자체. 소위 말해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 영어로 얘기하면 right라고 얘기하는데 권리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권리가 취득했을 때 이것이 동산의 권리로 내가 취득한 거냐 아니면 부동산의 권리로 취득한 거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풀어나가는 거는 보통 얘기하는 부동산과 동산이기 이전에 권리라고 그러는 게 뭔가 여기서부터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권리와 토지 속성 이야기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학에 그 숭실사이버대학의 부동산학과나 또 아니면 제 과목을 선택한 그 학생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약 한 80명 선 정도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온라인에서 특별하게 모여가지고 제가 강의했을 때 만들었던 자료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더 좀 쉽게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제작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은 제일 먼저 메커니즘 이제 돌아가는 걸 순서를 제가 좀 이해를 좀 했네요. 자, 여기 이제 요즘 그 많이 되고 있는 이제 최순실 씨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순실이의 욕망 그래 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질 하지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은 욕심 없어요? 욕심 없으세요?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이 있어요. 다만 그거를 나의 도리를 넘는다든가 도를 넘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때 과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과욕을 잘못 부리게 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가정이 참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국가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권자에 그 사람의 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가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은 사회나 국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좀 어떻게 하면 불편한 점이 많죠. 바로 뭐예요? 이 순실의 욕망이다라고 그런 거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거다 이거죠. 여기서 봤을 때 모든 것이 내 거야. 내 것을 만들기 위한 건데 이걸 너무 과욕을 부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라 우리는 동물 자체를 봐보면은 모든 거를 소유하고자 우리는 나 혼자만이 소유하고자 우리는 힘이 너무 갑니다. 그러면 나 혼자 힘을 강해졌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이 또 있으시죠.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과 내 힘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자, 인간 최고의 존재감. 시청자 여러분이 왜 이 세상을 사시느냐? 현재 삶은 또 무엇인가? 또 남아줘도 또 현재 삶은 무엇인가 봤을 때 최고는 뭐냐면 소유다 이거예요. 소유. 내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 거라 우리는 너와 나의 개인끼리 부딪힙니다. 사회가 충돌합니다. 이게 너와 나의 내 거라 우리는 거에서 국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나오고 개인 간의 싸움도 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유라 우린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우선 볼 때 내 거야라 우리는 권리. 이게 지상 최고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서 내 거야라 우리는, 내 것이라 우리는 권리는 그나마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데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자라든가 호랑이는 자기가 먹을 만큼만 소위 말해서 내 거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 먹을 만큼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먹을 거를 만들어놔도 또 욕심을 부려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봐보실 것 중에서 삼라만상의 모든 물건은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부동산 경매도 아주 손쉽게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뭐 부동산 경매는 경쟁 매매다, 공매는 공개 매매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에요. 요 법에 어긋났을 때 강제적으로 매각, 나는 팔기 싫어도 뭐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강제로 매각하는 것이 부동산 경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취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게 마련이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노력을 해야 돼요. 싸우든가 강제로 뺏어오든가 아니면 열심히 노력을 하든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싸움하지 말아라. 강제로 이게 이제 강제 점유 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닌 동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노력의 대가, 정당한 대가로 가져오는 거를 인간 사회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최순실이 사건이나 다른 사건이나 또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건들을 봐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욕이라 우리는 건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물욕 이런 거에 의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 사회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을 해서 내 거를 만들어 옵니다. 그럼 내 거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 남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알릴 필요가 있는 것, 여러분 이제 화면에 나온 대로 봐보면은 이게 바로 공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공개적으로 알려놔야 된다. 자, 이거는 박준호 거다. 이거는 홍길동이 거다. 이건 누구 거다. 라고 그러는 거를 알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알려놓는 걸 뭐 동네 이장이 알려놓습니까? 제 친구가 알려놓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공신력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 너도 나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자 이거는 박준호 거다. 자 이거는 홍길동이 거다. 이거는 누구 거다. 라고 그러는 걸 알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게 공시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공시제도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을 보시면 돼요. 동산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갖고 다니면서 내 거인 거를 알리는 게 동산이야.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 간단한 거야. 이름 써놓고 알리면은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안경 쓰고 계신 분 계시죠? 안경 누구 거예요? 선생님 거죠? 왜 선생님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동산인 거예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우리 숙녀분 계시죠? 우리 사모님. 여러분 지갑에 돈 있으시죠? 그 돈 누구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 거야. 근데 왜 사모님 거예요? 거기다 이름 써놨어요? 이름 써놨다고 사모님? 아니다 이거.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다가는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거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내 거야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볼펜에다가 부동산의 성격을 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이름 써야 돼. 박준호.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홍길동이가 이거를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가서 보통 얘기한 등기소다. 자, 박준호 이름을 지어주고 홍길동 이름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혹시 여러분 돈 갖고 계시죠? 돈 갖고 계시면은 자, 고속도로를 가다 통행료를 내게 됩니다. 그 통행료에다 돈에다가 공신력이 있는 이름을 써서 소유를 넘겨드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고속도로에 가서 톨게이트에 가서 톨게이트에 있는 직원을 데리고 어딜 가야 돼? 등기소를 가야 돼. 이 돈을 내가 도로공사에다 넘겨줍니다. 그 소유권 변경을 시켜야 돼. 변경시키면은 바로 뭐냐면 변경시킨 거기에 내 돈이 바로 뭐냐면 도로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게 갖고 있으면서 내가 갖고 있으면서 자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 것임을 표시해 주자. 그게 동산에 아주 쉽게 이해하자니까. 그런데 이거는 갖고 있어야 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내 것임을 해서. 요거를 보통 여러분 법률적 용어로 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점유라는 건 뭐냐?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누구 거야? 여러분 거죠. 왜? 내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경 누구 거야? 여러분 거죠. 왜? 내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로서 내 거임을 표시하는 게 동산. 그 다음에 점유는 안 해도 돼. 내가 깔고 있지 않아도 돼. 그 대신 어떻게 해? 이름을 써놓고 내 거라고 그러는 게 그게 부동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동차,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자동차는 내 거인 거예요. 내 거인 걸 내가 바로 타고 다니니까 내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타고 여러분이 운전하면 여러분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등록을 해라. 바로 뭐냐면 등기소 가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 있죠. 거기 가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는 뭐냐?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당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저당해줘요? 볼펜 저당 안 해주잖아요.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가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그 경매에서도 이제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경매가 있고 부동산 경매가 있어요. 동산 경매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점유로서 내 거를 갖고 있는 거를 타인에게 넘기는 게 동산 경매예요. 부동산 경매라고 그러는 건 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 이름이 써여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 99조 제1항이 이제 이때 나옵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나 또 이제 이 분을 이제 연구하신 또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여기서 우선은 봐야 될 거는 우리 민법 99조에는 딱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얘기하는 토지와 정착물, 간단하게 하면 땅하고 건물만 부동산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99조 제2항에 보면 나머지는 동산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자동차도 동산, 항공기도 동산, 비행기도 동산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 거라고 그래? 못 그리는 거예요. 대한항공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자, 이때는 법으로 자동차 등록업법, 항공기 저당법, 또 임목에 관한 법률,
요런 거에서 공장저당법 요거에 의해서 바로 부동산의 성격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요걸 짝퉁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경매에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공장을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러 들어가셨어. 자, 공장 건물이래. 그러면 땅하고 우리 민법 99조에서 토지하고 건물은 부동산이니까 내가 응찰을 해. 근데 받아왔어. 근데 여러분들 공장 경매를 받으신 분들 또 뭐까지 나와? 그 공장 안에 돌아가 있는 기계까지 나한테 넘어오게 된다 이거야. 근데 기계는 분명히 동산이야. 근데 어떻게 그게 나한테까지 넘어오게 됐냐? 간단한 거예요. 뭐냐?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공장을 저당을 할 때 공장 목록을 만듭니다. 땅, 건물 안에 막 돌아가는 기계 요거를 함께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당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을 걸어서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매각이 되는 경매가 나온 거예요. 경매 나왔을 때는 땅, 건물 안에서 공장 건물 안에서 돌아가는 기계까지 몽창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때는 돌아가는 기계도 뭐가 된다? 부동산의 성격을 갖게 돼요. 복잡하죠? 간단하게 이해를 하세요.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대학에 나가서 강의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갖다 볼 것도 아니고 뭐냐? 나는 재테크에서 이 경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그냥 깔고 앉아서 내 거임을 표시하면은 동산. 이름을 써놓고 내 거임을 표시하면은 부동산. 이렇게 알자.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땅, 건물, 자동차 뭐 되는데 매일 이거 뭐냐? 내 거임을 표시하려면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부책, 치부책이라고 그러죠. 장부책을 만들어. 크게 등기라고 그리는 거예요. 뭐냐? 국가에서 야 이건 누구 거야 이건 누구 거야. 다시 한번 부동산에 대해서. 동산은 내 거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서 요거에 의해서 부동산이다라고 우리는 성격을 부여하는 거에다가 지금 얘기한 장부책을 만드는데 그 장부책이 등기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봐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 토지경매에서 제공하는 박준호 교수의 부동산 투자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나 이런 데 봐보면 제 강의가 거의 500편 정도는 이제 나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요걸 좀 더 생동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사성이 있고 또 바로 뭐냐면 오늘 만약에 파리 대책이 나왔다. 그럼 오늘서부터 어떻게 나갈 건가 이걸 예측을 해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신속 정확하게 전달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방송을 만들어냈어요. 개인 방송국을 만들었는데 오늘 요것이 기계가 들어와서 처음 테스트 방송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직 제가 경험이 없어서 글을 못 쓰고 있어요. 글을 못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한 아마 내일서부터는 이게 글을 써서 여러분한테 표시가 될 텐데 오늘은 글을 쓰면은 이 기계가 아직 제가 익숙하게 익히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갖다 해주세요. 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방법. 우선 제일 먼저 사람이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면 어디 가야 돼요? 호적을 봐야죠. 그렇죠, 호적. 그러면 사람 사는 데는 어디야? 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집에서 살고 그 사람이 살아있어 죽어있어를 보려면 호적 들어봤더니 사망으로 돼 있네. 죽은 거야. 아직은 사망이 살은 거야. 바로 뭐냐면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어디에 되나? 호적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땅은 어디서 살아요? 땅은 지구 위에서 살지. 그러면 땅이 있다 없다를 찾으려면 어디 가서 봐야 돼? 다시 한번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보려면 호적을 봐야 돼요. 이 땅이 있냐 없냐를 살려면 어디 가서 봐야 된다? 지적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시 한번 그 땅 없어졌어.
없어졌으면 어디 가서 찾아? 현장 가서 찾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찾아? 지적이라는 걸 찾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없어졌다라고 그러면 그 집 가서 없었다고 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호적을 가서 뒤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어디서? 차고에서 살아요. 그럼 자동차가 없어졌어. 자, 폐차장에 가서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차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건 뭐 자동차 등록 원부라고 그러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동차 등록 원부에 지금 얘기한 멸실이 돼 있다. 이 자동차는 완전히 없어진 거야. 자동차가 멸실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있죠, 건물. 건물은 어디서? 땅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있냐 없냐를 보려면 어디 봐야 돼? 등기부 봐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땅이 있냐 없냐는 어디? 지적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건물이 있냐 없냐는 절대 등기부가 아니에요. 뭘 봐야 된다?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그러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보자 이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주제가 뭐예요? 권리, 라이트다 이거예요. 인간이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는 권리다 이거예요. 이 권리가 예를 들어서 권리의 원천은 어디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권리야. 자, 그러니까 뭐니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러면 권리가 있냐 없냐를 찾으려면 어디 가야 돼? 등기부라는 걸 가셔야 돼요. 등기부라는 걸. 다시 한번 외자이라는 얘기예요. 뭘 왜? 왜 거 없어요.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중요하니까 야, 그 땅이 있어 없어? 땅을 보려면 지적을 먼저 보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건 뭘 봐야 돼?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과 건물에 권리가 있어 없어 봤을 때는 그때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등기부는 누가 사는 게? 권리가 사는 집이에요. 지적은 뭐? 땅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물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로 많이들 이제 이해들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갖다 보셔야 돼요. 근데 자, 여기 이제 그 맨 밑에 칸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부대적으로 보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내가 명쾌하게 여러분한테 지금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시방, 여기 나왔어요. 시방. 지금 현재 시방이라고 그러죠. 시방. 지금 현재 이 땅에 대한 이용을 얘기한 거예요. 계획이 아닙니다. 시방,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해라. 현재 이 땅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방, 현재, 지금 현재 이 땅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내일, 앞으로, 미래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건 시방, 현재, 지금의 이용 상태, 이용하고자 하는 형태를 가르쳐 주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등기부라고 그러는 건 권리가 사는 집,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물이 사는 집. 그 다음에 지적이라고 그러는 건 땅이 사는 집. 요 세 가지만 보자 이거예요. 세 가지, 네 가지. 다시 한번 요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은 부동산의 전문가분들이 강의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딱 30분만 듣자 이거예요. 그래서 30분만 한 여러 번 들으면은 여러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적 수준이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지적이라고 그러는 건 땅이 살고 죽는가라고 그러는 걸 확인해 주는 집. 그러니까 땅이 사는 집.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는 건 건물이 사는 집. 그 다음에 등기부라고 그러는 거는 권리가 사는 집.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그러는 거는 시방, 지금, 현재의 땅에 대한 이용에 대한 내역이지 내일, 앞으로, 미래의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은 전혀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를 이 시간에 배워놓자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서 요거에 내일서부터 나갈 때는 여러분들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글씨도 한번 어이쿠 이건 넘어갔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글씨가 나오게 되죠. 이런 거를 아직은 제가 외울 줄을 몰라.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체 지우기 해서 전체 아직은 어눌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내일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정식으로 정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특별히 토지에 관련된 거 또 우리 토지 경매가 이제 이 경매 전문 의사이기 때문에 경매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 교수님 아직도 강의하셔라고 그러는데 아마 최고 많이 들으셨으면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약 30년 전서부터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그만큼 현재까지도 강의를 하고 있고 아직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년퇴직이 돼 있고 저희 대학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공신력을 높게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목적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 시간은 순수하게 여러분 부동산이 뭐다, 땅이라는 게 뭐다, 또 경매라는 게 뭐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냐면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이 국토정책론입니다. 요게 2학기 때 강의예요. 그 다음에 1학기 때 강의는 토지개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개발론. 바로 뭐냐면은 국토정책과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과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어떻게 개발을 하는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무슨 뭐 이것이 법령 얘기가 아니고 실무까지 접목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 시간에는 토지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국토정책 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과 뉴딜 많이 들어오셨죠. 이것까지 다 망라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이 테스트 방송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요 기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도 능수능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라 요거를 이제 시험해 보는 그런 방송이 됩니다. 내일서부터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